5세기 백제는 아주 끔찍한 시기였죠. 고구려라는 나라의 광개토대왕 장수왕 같은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남쪽으로 계속 고구려가 이제 내려오는 바람에 백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결국은 수도 위례성이 함락되고, 네, 그 백제 계로왕이 전사했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백제가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웅진으로 옮겼죠, 웅진. 자, 웅진으로 옮기고 나서 그거로 끝이 아니고 여기 등장하는 뭐 문주왕, 삼근왕, 동서왕 다 내리 어떻게 됐어요, 다. 그렇죠. 귀족들 손에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5세기라는 시기는 백제에게서는 시련의 시기예요. 그러다가 6세기 초반에 비로소 백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나라 체제를 다잡은 군주들이 등장을 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죠. 그죠? 네. 잘 나가는 사람도 못 나가는 사람도 결국은 다 죽잖아요, 때가 되면. 자, 근데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 태어나가지고 좀 몸도 약하고, 이렇게 어리숙하고 좀 이렇게 모자라다가, 뭐 많이 배우기도 하고, 어떤 기회를 잘 만나가지고, 자, 이렇게 좀 성장 곡선을 가져가죠, 보통. 그러다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력을 해서, 혹은 운이 좋아서, 다 잘 나가는 시기를 맞이하죠. 자, 그런 시기를 뭐라고 부르죠? 전, 전성기라고 부르죠. 네, 너희들도 이제 곧 전성기가 오겠죠? 네. 자, 그렇게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예외 없이 누구든 이제 전성기가 오래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은퇴를 하고 쇠퇴를 하게 되죠. 그러다 마지막에 결국은 목숨을 잃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나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나라든 처음에는 이렇게 미약하다가 이게 시간이고 이게 파워죠. 네. 어떤 나라든 처음에는 미약하다가 어느 순간 전성기를 맞이하고 이제 멸망으로 가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전성기를 지나가지고 나라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어떤 군주라든지 어떤 사건, 어떤 특정 어떤 변화에 의해서 잠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미 전성기를 지났고 쇠락의 그 어떤 흐름을 막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네. 요런 구간들이 가끔 역사에서 등장을 해요. 전성기를 지나는 상황에서 잠시 다시 나라를 일으켜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구간을 역사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중흥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한다? 중흥. 네. 자, 그래서 중흥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표현이에요. 자, 중흥의 시기다. 중흥 정치다. 이 말은 잠시 뭔가 꺼져가는 모닥불을 확 타오르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럼 곧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꺼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뭐 중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왕조가 다 일어났다가 망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관점에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중흥이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 이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아무튼 백제에서 이 중흥을 이끌었던 두 군주가 무령왕과 누구다? 성왕이에요. 네. 무령왕은 우리 저번 시간에 봤는데, 어, 이제 굉장히 위기에 처한 백제 임금으로 이제 6세기 초반에 즉위해가지고, 일단은 지방에 뭘 만들었어요? 22개 광역시를 만들었죠. 그게 뭐죠? 22 담로라는 걸 설치했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왕족들을 보내가지고 배반하려는 귀족들을 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백제가 위로는 고구려, 옆으로는 신라 공격을 신라라는
지금은 잠깐 친구지만 언제 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믿을 수 없는 고구려와 백제 말고 저 바다 건너 그쵸. 일본이나 중국과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령왕 릉을 살펴보면 무령왕이 잠들어 있던 그 무령왕의 관이 어디서 온 소나무였어요? 일본에서 온 소나무였고 무령왕 릉이 어떤 무덤이었죠? 뭘로 만든? 돌은 돌인데 어떤 돌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일본. 또 찍어봐. 무령왕 릉은 벽돌 무덤이에요. 자, 얘들아, 벽돌은 그냥 자연에 이렇게 있는 돌이에요? 아니죠. 벽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나요? 어? 인공적으로 무석화가지고. 그쵸.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죠. 흙을 부어가지고 만든 돌이 벽돌이에요. 자, 이 벽돌은 한국에서는 벽돌을 안 만들었어요, 원래. 한국은 그 단단한 화강암들이 많아요. 그래서 석수들이 그 화강암을 깨가지고 그 돌로 이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벽돌은 중국에서 그 황하 주변에 진흙이라든지 흙 같은 것들을 이제 말려놨다가 구워가지고 만든 돌들이 벽돌이랍니다. 자, 그래서 중국 양나라 양식인데 이것들을 따와가지고 그 무령왕릉을 벽돌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무령왕릉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당시 백제가 자, 중국,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거. 자, 무령왕이 죽고 무령왕의 아들이었던 명농, 네, 부여 명농, 성왕이 즉위하죠. 자, 성왕할 때 이 성은 무슨 성자일까요? 이룰성 또 성스러울 성자예요. 성스럽다는 거는 어디서 주로 쓰이는 표현이죠? sacred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혹은 holy라고도 하죠. 이 성은 어디서 쓰이는 성일까요? 왜 우리 저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막 그죠? 성탄절이라고도 하고 그 교회 가나 성당이나 뭐 아니 이렇게 가보면 막 성스럽다고 하잖아요. 그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 불교죠, 그렇죠? 이 성왕은 불교의 성왕이란 뜻이에요. 불교를 성스럽게 키운 왕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제 불교를 많이 키웠고 성왕이 당시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던 일본에 불교를 전달을 해줘요. 이때 불교를 그 부처님 말씀이 적힌 불경이라든지 불교 여러 장신구들을 가져다 줬던 그 스님이 노리사치계라는 스님이에요. 노리사치계. 자, 이거 무슨 강이죠? 충청도와 전라도 가로지르는 금강이죠, 금강. 금강 중류에 있던 백제 두 번째 수도가 웅진이죠, 웅진. 자, 근데 이 웅진에서 요 금강 하구로 수도를 또 한 번 옮겨요. 여기가 사비예요, 사비. 사비는 이렇게 쓰이기도 했어요. 소불이라고 쓰이기도 했어요. 자, 성왕이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비로 옮긴다. 사비는 지금의 부여라는 도시예요. 그렇죠? 부여. 자, 그리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꿔요. 자, 그 백제 왕실의 성씨가 부여씨이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저 부여의 뒤를 이었다 해가지고 우리는 남쪽의 부여다 해서 남부여라고 국호를 정한다. 근데 몬조나 비류나 고구려에서 내려오지 않았나요? 근데 고구려는 왼수 같은 나라죠. 서로 왕도 막 죽이고 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다 남고구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고구려는 부여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백제왕 성왕은 우리는 부여의 뒤를 이었다 해가지고 국호를 남부여로 정합니다. 이 시험에 낼게요. 성왕이 없죠. 자, 성왕은 이제 그 신라와 그 나제 동맹을 이용해가지고 고구려가 당시 돌궐이라는 그 유목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 틈에 나제 동맹을 이용해가지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서울을 기습 공격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한강 하류를 되찾게 되죠. 일시적으로. 자, 그런데 진흥왕이 네, 이거를 배신을 때리죠. 자, 그렇게 해서 그 한강 하류를 백제로부터 신라가 빼앗아 가죠. 자, 이렇게 돼서 성왕은 한성을 빼앗기죠. 근데 성왕이 이때 굉장히 뭐랄까 분노한 마음을 억누르고 어떤 일을 했냐면 광시 진흥왕이 21살이었어요. 어렸죠? 이 21살의 진흥왕한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요. 지금 한성을 뺏겨가지고 열불이 났을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딸을 시집 보낸단 말이에요. 나제 동맹을 바로 깼어요, 안 깼어요? 안 깨고 오히려 신라랑 잘 지내보자는 듯이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근데 이거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죠. 딸을 보내가지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태자였던 창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백제가 그 신라와의 국경에 있는 지금의 충북 옥천에 관산성이란 곳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직접 잡혀가지고. 맞아요. 처음에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태자? 창을 보내요. 기왕때는 관산성 아니에요? 기왕때도 관산성. 기왕 때는 아차산성. 자, 그런데 태자가 먼저 가가지고 이 관산성에서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 성왕이 이 태자를 지원하려고 그죠? 군대를 이끌고 군대 얼마 안 되는 기병 한 수십 기만 데리고 이 관산성으로 접근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요. 네, 맞아요. 관산성 주변에서 당시 그 신라군을 이끌고 있던 총사령관은 김무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김무력. 이름 특이하죠? 이름이 무력이에요. 이 김무력은 출신이 되게 특이해요. 금관가야라고 들어봤나요? 금관가야의 왕자였어요. 그쵸? 요 당시 금관가야가 그 이미 신라한테 망해가지고 이제 신라 땅이 돼버린 상황이었는데 금관가야 마지막 왕 구형왕의 아들이 셋째 아들이 김무력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봐봐 그 멸망한 가야의 왕족이 이제 신라의 장군이 된 거예요. 근데 신라 사람들이 멸망한 가야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네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높은 관직이나 주류, 좋은 관직이나 좋은 것들을 줬을까요? 안 줬어요. 가야인들을 차별하고 어느 정도는 거리를 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 김무력은 가야의 왕족으로서 이제 신라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주류 사회로 접어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주 벼르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공을 세울까? 자, 이때 누굴 만난 거죠? 자기 아들을 도와주러 가던 성왕을 딱 만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성왕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성왕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죽여버린다. 이때 김무력의 부하. 자, 즉위는 비장이었어요, 비장. 3년 산군의 고간 도도. 이름이 고간 도도예요.
특이하죠. 성이 고씨도 아니고 고간도도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도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기록도 있어요. 김무력의 부하였던 고간도도가 성왕을 붙잡죠. 자, 고간도도는 비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소대장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장군이었는데 성왕을 잡은 거예요. 성왕이 그래서 내가 저런 비장한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 자기를 어떻게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비장 고간도도는 성왕을 목을 그쵸, 베어버렸죠. 그거에 관련된 사료를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성왕이 도읍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뭐라고 정했다? 남부여로 정했다는 얘기. 네. 관산성 전투에 대한 삼국사기 얘기예요. 요거를 여기부터 읽어보세요. 지원이가 읽어보세요. 백제왕. 군주 각각인 우동과 인천 삼신임이 인물과 싸웠으나 불리하게 되었다. 신주의 군주 김무병이 주병을 이끌고 와서 이제가 제등이하는데 이장인 삼령사군의 고관 도도가 급히 공격하여 상황을 죽였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신주라고 나와 있죠. 신주의 군주 김무력이라고 나와 있죠. 이 신주가 어딜까요? 신주. 김해 또 좋은 수특이고 지적이에요. 근데 김해는 아니에요. 신이 무슨 신자일까요? 새로울 신자예요. 신라가 새롭게 설치한 곳이라는 거. 새롭게 설치한 주라는 뜻이죠. 그 신주가 어딜까요? 어? 경주는 수도잖아. 칠곡? 칠곡 말고 새롭게 차지한 땅이겠죠. 요 직전에 새롭게 차지한 땅이 어디예요? 가야보다도 더 직전에 백제로부터 뺏은데 한강이에요, 한강. 한강 사류라고 신주가. 네. 군주 김무병이 주병을 이끌고 와서 이들과 교전을 하는데 이장인 삼년상구는 지금의 충북 보은 지역이에요. 네. 네, 도도가 급히 공격하여 상황을 죽였다. 또 이때 싸움에서 잡혀온 의병과 연합군 2만 9,600명을 참아고 나라필 도상에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자, 좌평이면 백제에서 제일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죠. 좌평이 6명인데 몇 명을 죽였대요? 4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군사를 몇 만을 죽였대요? 3만 명 가까이를 죽인 거죠. 이거는 지금 왕도 죽고 좌평 4명에다가 군사가 3만이 죽었어요. 나라가 거의 어떨 위기인 거예요.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를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은 거죠. 자, 이거는 일본서기의 기록이에요. 요거는 정민이가 읽고 신라는 말씀을 듣고 나라를 모든 것을 느끼는 것과 이때 신라에서 자치령의 사만왕 고도 다른 이름은 국지. 국지이다. 이때 고도는 천한 노이고 명왕은 훌륭한 인물이다. 자, 여기서 고도라고 나와 있는데 일본서기에서는 고간 도도를 고도라고 줄여서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고도는 천한 노비이고 명왕은 훌륭한 임금이다. 네. 명왕은 서왕을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이제 천한 노와 훌륭한 임금을 준비하여 후세에 전해져 사람들의 입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고하였다. 네. 얼마 후 고도가 명왕을 손을 잡아주면 저는 명왕이 머리를 내리는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명왕이 왕의 머리를 노예순에 줄 수 없다고. 한이 고도가 국민이란 원에는 맹세한 것으로 무너지고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노예식이 지킵니다라 하였다. 다른 측에는 명왕은 호상에 거쳐서 장성하는 국지에게 풀어주어 되게 하였다고 하였다. 명왕이 한국을 믿어 크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이를 가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고통이 있었다. 고통을 볼수에 멈췄다. 그리고 생각해 보아도 구체하게 잘 수는 없다. 나 하고 머리를 내밀어 천수당했다. 잘린 거죠? 선수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고도는 지금 신라가 명의 머리뼈를 누르고 남진 뼈를 밑에 예리거쳐 보였다. 지금 신라 왕이 명왕의 뼈를 부천 계단 안에 묻었는데 이 관청은 도덕이라 이름을 받는다고 한.
자, 신라 왕이 성왕의 머리를 어디다 묻었대요? 북청 계단 아래 묻었다고 하죠? 북청이 뭘까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 그 관청이에요. 공무원들 일하는. 그래,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는 그 관청 있는 계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계단 아래다 묻어놓은 거예요.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뭐 하라고? 예, 밟고 지나라고?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이게 일본 서기에만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삼국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성왕은 치욕적인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관산성에 있던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됐던 그 태자 창이 위덕왕으로 즉위하게 돼요. 위덕왕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많은 백제 군대가 전멸한 상황, 위기의 백제를 물려받았는데 뭐 왕을 4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 많긴 많은데 번번이 신라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패배하죠. 자, 그러다가 희왕, 법왕 이제 짧게 이 왕들이 즉위를 해요. 여기서 법은 불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불교를 숭상했던 왕이고, 자, 희왕, 법왕에 이어서 조금 출신 성분이 불분명했던 엄마가 동남지라는 그 그러니까 사비 주변에 있는 연못의 용이랑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눠서 임신했다는 그 부여장이 임금이 되는데, 이 사람 싸울 무자 써가지고 무슨 왕이에요? 7세기 초반에 무왕이에요. 백제 중흥군주를 무령왕, 성왕 두 명만 꼽는 경우도 있지만 7세기 초반에 무왕도 백제 중흥군주를 꼽는 경우도 있어요. 무왕은 4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나름 신라에게 빼앗겼던 땅들도 많이 되찾고, 자, 여러 가지 백제를 다시 되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무왕은 수도를 다시 한번 또 옮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옮기지는 못해요. 무왕이 자, 또다시 마지막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그 무왕의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었던 도시 어딜까요? 너희 혹시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들어봤어요? 그쵸. 전라북도에 있는 어디? 익산. 무왕이 마지막에 승부수를 걸었던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미륵사란 절을 지었던 익산이란 도시가 있는데, 익산으로 천도는 끝내 하지는 못했다. 다만 그 절만 지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절은 남아있지 않고 그 절에 그 틈만 지금 동탑, 서탑만 남아있죠. 자, 무왕은 다른 에피소드보다 뭘로 유명하냐면, 무왕이 원래 왕이 되기 전에 그죠? 궁궐 밖에서 마 알아요, 마? 예, 그 마가 이거. 본 적 있어요? 엄마가 이런 거 갈아가지고 우유랑 꿀이랑 막 섞어서 이렇게 주지 않나요? 아니요. 네. 자, 인삼이랑 이런 거 갈아가지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 마셨는데 건강에 좋대요. 네. 끈적끈적하거든요. 이거를 캐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무왕이었는데, 그 말을 뜻하는 한자가 서예요, 서. 어, 서동이죠, 서동. 이 서동이 소문을 듣죠.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이 예쁘다는 거예요. 자, 신라 진평왕의 큰딸 덕만, 둘째 딸 천명, 셋째 딸 선화공주라는 거예요. 덕만은 나중에 누가 되죠? 선덕여왕이 되죠. 네. 천명은 김춘추의 엄마입니다. 네. 천명공주. 자, 그리고 그 아래가 선화공주라 그랬죠? 네. 자, 이 막해는 아이 서동이 선화공주를 만나러 경주로 가죠. 서라보를 가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저 공주를 만날까, 공주를 꼬셔올까 하다가 뭐를 만들어요? 노래를 만들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르게끔 만들잖아요. 그게 무슨 동요? 서동요죠. 네. 근데 그 서동요 내용이 어땠을까요? 아주 낯뜨거웠어요. 네, 그쵸. 적나라하고 낯뜨겁고, 네, 소문이 나면은 여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네, 그런 아주 야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유행을 시키죠. 네.
서동이 노래로 선화공주를 얻다. 요거를 찬영이가 읽어보세요. 신라 셋째 공주? 엄마에게 짝이었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손으로 말을 듣는 아이들에게 보이고 아이들이 친해져 그를 따르게 되었다. 이에 노래를 지어 여러 아이들이 노래를 귀하서 들리고 그것을 서동주는 낭만을 생각하고 서동방 방을 몰래 이제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좀 여기는 좀 순화가 된 표현이고 여기서 이 선화공주가 안 왔다는 게 네. 네. 그 남자의 그거예요. 네. 그래서 좀 여기 좀 이게 좀 순화가 돼가지고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쵸. 너무 처음 문제. 네, 애들은 뭔지 모르니까 막 이제 또 먹을 거 주니까 먹을 거 받아 먹고 이 노래를 부르고 다닌 거예요. 네. 어? 그죠. 집에서도 부르고 어디 가서 부르고. 그죠. 여기저기서 막 부르고 다닌 거겠죠. 동요가 여기 서울이 어딜까요, 여기서? 경주죠, 경주. 서랍을. 서울은 수도를 뜻하는 그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찬영이 그 동요가 자 국가를 인도시켜 강력하며 인도서 것을 귀양으로 장사 떠나야 하는 왕을 신부는 말에 누가르스요. 공주가 전체 기억을 붙이고 다음에 서둘러 쪽에 나아지라고 정치 보시고 그러니 공주는 비로소 그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운명이 이루어져 이로 말미암아 소돔을 따라가는 머리를 정하는 거야. 그런 길에서 소돔의 이름을 알았던 동료의 자, 이렇게 해서 이 무왕이, 그러니까 서동이 선화공주를 꼬셔가지고 백제로 데리고 가죠. 자, 그 다음에 여차저차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천신만고 끝에 말을 캐던 아이 서동이 선화공주를 꼬셔왔다는 어떤 그 이력과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인기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서 결국은 왕이 되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왕이 승부수로 삼았던 도시가 어디라고요? 익산이죠, 익산. 익산의 거대한 절, 미륵사를 창건한다. 미륵사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 네, 익산, 미륵사지, 석탑만 남아있죠. 여기서 절 뒤에 지자가 붙으면은 그 절은 지금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네. 불국사에 가면 다보탑, 석가탑 있죠. 근데 다보탑, 석가탑을 불국사지, 다보탑, 불국사지, 석가탑이라고 안 하죠. 불국사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미륵사 탑은 지금 절은 없어지고 탑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지자를 붙여준다. 자, 무왕이 죽고 의자왕이 왕이 됐어요. 자, 의자왕은 자, 무왕의 자식은 자식인데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좀 뭔가 그 왕위 계승하는 데 있어서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무왕이 왕이 되고 33년 만에 의자왕을 태자로 삼아요. 자, 보통은 태자를 몇 살에 만들까요? 자기 뒤를 이을 태자를? 7살. 맞아. 7살이나 10살 그 즈음에 어린 나이에 만약에 자기 맏아들이나 신분상 하자가 없는 아들이면 그러니까 부인 신분이 괜찮다 그러면은 얘를 7살이나 10살 그 어릴 때 바로 태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의자왕이 몇 살에 태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무왕 33년, 의자왕 나이로는 30대 후반에 태자가 돼요. 선생님 나이 때 태자가 된 거예요. 굉장히 장년이죠. 이때는 30대 후반에 죽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때 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도 10년 동안을 그 아버지 밑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굉장히 어렵게 40대 중반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다? 의자왕이에요. 잘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근데 아마 무왕 제위 기간 내내 이 의자왕이 여러 귀족들이나
자기와 다른 왕자들과 아마 왕권 경쟁을 벌이지 않았을까라고들 학자들은 추측들을 해요. 자, 그래도 의자왕은 행실이 단정했고, 처음에는 별명이 이거였어요. 해동. 해동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다 건너 동쪽에 있다고 해서 보통 해동 이렇게 부르죠. 발해라는 나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죠. 의자왕을 해동의 증자라고 불렀어요. 증자는 공자가 아끼던 공자의 제자예요. 유명한. 효심이 깊었던. 그래서 효심이 깊었던 의자왕을 해동 증자라고 불렀을 정도로 효도도 잘했고 품행도 단정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자,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무왕의 업적을 이어받아가지고 적국이었던 신라를 공격해 들어가요. 당시 백제에서 신라로 가는 그 가장 그 중요한 길목에 있었던 도시, 합천이라는 도시 들어봤죠? 합천에 있던 대야성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거기서 김수추 딸을 죽이죠. 맞아요. 자, 대야성의 성주는 풍속. 김석이었죠. 그쵸? 김품석의 아내는 김고타소. 자, 김품석이 망난이었죠. 자기 부하였던 거밀의 아내를 네. 뺏었죠. 거밀은 화가 났고 백제 장군이었던 윤충한테 백제 군대가 쳐들어오면 내가 대야성 안에서 호응하겠다. 자, 그래서 윤충이 쳐들어왔을 때 거밀이 성 안에서 불을 질렀죠. 자, 그래서 성이 혼란해졌을 때 윤충이 백제 대야성을 공격해가지고 대야성이 백제 손에 넘어가게 되죠. 이때 김품석과 김고타소는 윤충에게 잡혀가서 어떻게 됐죠? 목숨을 잃죠. 그리고 이 부부의 목을 어떻게 했어요? 불달아서 전시. 어떻게 했을까요? 전시. 예전에 성왕이 당했던 게 있죠. 계단 아래 그 머리가 들어갔잖아요. 그치? 그래서 김품석과 김고타소의 머리를 자른 다음에 어디다 놨을까요? 찍어봐요. 화장실. 화장실. 그쵸? 화장실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래도 감옥. 그쵸?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 있죠? 감옥 바닥에다가 그 사람 머리를 묻는단 말이에요. 복수를 한 거죠. 자, 근데 이 김고타수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자, 기둥에 기대 서가지고 멍하게 있었다 그러죠.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슬퍼가지고. 자, 그래서 김춘추가 자, 그 길로 이 신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그렇죠. 백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고구려에 가죠. 고구려 당시 집권자는 그렇죠. 고장원과 연개수분이죠. 되게 똑똑하네. 좋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고구려에서 군대를 내주지를 않았죠. 김춘추 가뒀죠. 한강 달라고 해서. 김춘추가 이때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치. 토끼와 자라 얘기 들었죠? 토끼와 자라 얘기를 고구려 간신이었던 선도회가 뇌물 줬더니 김춘추한테 해주잖아요. 자, 토끼처럼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춘추가 내가 신라 돌아가면은 고구려가 원하는 그 그러니까 중령 이북에, 그러니까 한강 하류, 상류 하류 지역을 고구려에게 넘기겠다. 그거를 신라 왕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김춘추가 풀려나죠. 사실 김춘추가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유신이란 장군 들어봤죠? 김유신이 고구려랑 신라 국경지대에 군대를 몰고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기세로 이렇게 위협적으로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개소문은 신라랑 전쟁이 더 커지기를 원하지를 않아서 김춘추를 풀어주죠. 자, 문제는 의자왕이 처음에는 대야성도 함락시키고 성을 40여 개나 신라로부터 차지할 정도로 이제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죠. 술 먹고 노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의자왕 하면은 수식어로 붙는 거 유명한 거 뭐 있어요? 궁녀 몇 명? 삼천궁녀죠? 네. 삼천궁녀. 사실이다, OX? X다. 삼천궁녀는 당시대 기록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기록이에요. 이거는 고려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의자왕이 백제를 망하게 했다는 그런 원망과 여러 가지 후대 사람들의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이 뒤에 덧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문학적인 창작이에요. 자, 의자왕이 그래서 저기 항복할 때 삼천궁녀들이 저 백마강에 뛰어들어서 금강에 뛰어들어서 자살했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그 삼천궁녀가 뛰어서 저기 강에 뛰어들어서 죽었다는 저 봉우리 언덕으로 올라가 보면 거기 3,000명이 설 공간이 있다 없다? 30명도 서 있기가 어려워요. 그 봉우리가 좁아가지고. 삼천궁녀는 문학적인 창작이다. 자, 근데 아무튼 의자왕이 이제 점점 정치적으로는 뜻을 좀 잃게 되고 이제 술 마시고 노는 데 빠져서 정치를 잘 안 해요. 백제 삼충신 성충, 흥수 누구예요? 계백. 자, 성충, 흥수는 적의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금강 저기 하구에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사비를 공격할 거니까 금강 하구의 기벌포를 막으세요. 그리고 신라 군대가 자, 육지로 쳐들어올 때는 자, 이 산현이라는 곳을 지나가지고 사비로 쳐들어올 테니까 탄현을 막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기벌포나 탄현이나 이 성충이나 흥수의 얘기에 의하면은 한 명이서 10,000명을 지킬 수 있는 험준한 곳이니까 여기만 막으면은 적이 쳐들어도 문제 없다. 근데 의자왕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결국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였죠, 신라가. 그렇게 해서 당나라 수군 13만 명이 당나라 수군 13만 명이 먼저 덕물도는 지금 인천의 덕적도란 섬이에요. 여기로 몇만 명이 왔다고요? 13만 명. 이때 당나라 장군은 소정방. 자, 그리고 신라 군대 김유신. 자,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 몇만? 5만 명. 5만 명이 어디로 왔을까요? 탄현으로 들어오죠. 아까 그 지키라고 했던. 근데 탄현은 결국은 지키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쉽게 신라 군대가 탄현을 통과하죠. 당나라 군대 13만 명은 덕물도, 인천의 덕적도에서 내린 다음에 다시 배 타고 와가지고 그 아까 성충이랑 흥수가 경계했던 금강하구에 어디? 기벌포로 들어온다. 당시 백제는 자,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적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 먼 바닷길을 건너와가지고 지쳐있을 때니까 지금 공격해야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닙니다. 적의 군대가 지금 막 이제 기세 좋게 내렸기 때문에 지금 기세 등등할 거라서 기세 등등한 적에게 쳐들어가는 거는 불에 기름을 붓는 거니까 적이 조금 지치기를 기다려서 나중에 공격합시다. 갈팡질팡하고 의자왕이 결단을 못 내려요. 자, 그러는 틈에 기벌포 탄현이 다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어디만 남았죠? 사비 주변에 황산벌. 이 결사대 몇 명? 5,000명. 자, 계백의 군대가 신라 김유신의 5만 군대랑 맞붙어 싸우게 되죠? 네. 이때 몇 번을 이겨요, 계백이? 4번을 이기죠. 4번 4승. 근데 신라의 작전. 자, 이게 황산벌이 안 넘어가니까 자, 신라에서는 용모가 아주
꽃미남처럼 단정한 남자들 이렇게 하얗게 화장시켜가지고, 그쵸? 맞아요. 화랑이라는 그 청소년 무예 집단을 키워놨죠. 그 젊은 화랑들을 이제 백제 진영으로 보내가지고, 여러 그죠? 돌아가게 그쵸. 한 명씩 무지성 돌격을 시키죠. 제일 먼저 나갔던 화랑이 누구예요? 화한거죠. 김흠순의 아들. 참. 반굴이죠, 반굴. 반굴. 김유신의 동생, 김흠순의 아들이에요. 네. 자, 그리고 김품석, 아까 죽었던 김품석의 동생 김품일의 아들, 파랑, 관창이 또 이제 그 신라 백제 진영으로 덤벼들죠. 자, 처음에 관창이 또 무지성으로 돌격한 거를 백제 군대가 잡죠. 근데 어떻게 해요, 관창을? 맞아요. 관창을 잡은 다음에 돌려보내주죠. 밧줄로 묶어가지고 자기 관창이 타고 온 말에다가 이렇게 앉혀서 그냥 보내잖아요. 자, 근데 관창이 또다시 왔죠. 이번에 계획이 어떻게 했어요, 관창을? 목을 베어가지고 관창이 타고 온 말에다가 관창 목을 이렇게 달아서 말 엉덩이를 쳐가지고 돌려보내죠. 자, 관창의 죽음을 목격한 신라 화랑들이 자, 이렇게 끓어오르는 게 생겼죠. 네, 그래서 사기가 올라가서 결국은 계백의 군대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되죠. 자, 삼천국령.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니라 그랬고, 낙화암이란 곳에서 이제 결국은 뭐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이거 문학적 창작이라 그랬죠. 의자왕은 황산벌이 넘어간 다음에 사비에서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맞아요. 웅진으로 도망쳤어요. 사비를 자기 아들 태자한테 맡겨놓고 웅진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당나라 군대에게 저항하려고 했는데 이 웅진성에서 배신자가 생겨요. 예식진이라는 부하가 의자왕을 잡아서 끌고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부하의 배신으로 웅진에서 이제 의자왕이 잡히게 되면서 백제는 멸망합니다. 자, 백제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이때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장군 흑치씨예요. 허영이 복성이 두 글자예요. 백제 장군 달솔 출신이었던 달솔은 좌평 바로 아래입니다. 흑치상지 임존성에서 거병을 해요. 그리고서는 백제 그 200여 성을 빼앗으면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을 그 두려움에 떨게 만들죠. 그리고 백제 왕족이었던 부여풍 역시 백제 왕족이었던 복신 도침들도 주류성이란 곳에서 백제를 다시 일으키고자 일어나요. 하지만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왕족이었던 복신이 스님이었던 도침을 살해하고 부여풍은 복신을 또 살해해요. 자, 이렇게 해서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로 돌아간다. 백제랑 긴밀한 관계였던 외에서 배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백제를 다시 지원하려고 왔는데 백강은 지금은 어딜까요? 금강이죠. 여기서 나당연합군이 일본 배에다가 뭐를 지르죠? 불을 지르죠. 이렇게 해서 일본 배들이 다 불타면서 결국은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로 돌아간다. 자, 여기까지 봤고 자, 시험에 나올 거 좀 얘기해 줄게요.